사고를 당했어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우리 보험사에 전해서 물어봅니다. 100만 원 맞나요? 물어보면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받습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내 보험사는요, 내 배상을 받는데 내 편을 들어줄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심지어 불법입니다. 내 보험사는 내가 보험금을 받는 이 상대방 보험사의 가정에 개입돼서는 안 돼요.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고를 냈을 때 내 편에서 내 배상을 대신해주는 존재일 뿐이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피해자일 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나의 편이 아닙니다. 여기를 믿어서 뭔가 손해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중에서 회생파산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박기태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교통사고 당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떼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고 났는데 사고 차량을 안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다투다가 2차 사고, 3차 사고 일어나서 돌아가신 분 제 의뢰인 중에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 터널 같은 데서 차 사고 당했는데 제대로 안전 확보 안 하고 내려서 뭐 사진 찍고 하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 많으니까 안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실 다툼 같은 거 하지 말고요,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요, 과실 비율 같은 걸로 목숨 걸지 말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과실 비율 때문에 차이 나면 사실 그 보험사 책임이 대부분 되거든요. 10% 차이가 나는 과실이 0%여야 되는데 나한테 10% 됐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거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험료에서 할증되고 하는 거 해봐야 1년에 뭐 5만 원, 10만 원, 10년, 20년으로 놓고 봐도 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경우들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몇백만 원씩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과실 비율 같은 건 나중에 차근히 따져야지, 그 자리에서 따지거나 그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셔라. 이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을 가세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화요일날 사고를 당했어. 근데 돈 많이 받으려면 한방병원 가야 된대. 우리 집 근처에 한방병원이 없어. 그래서 주말이 돼서 그때 한방병원에 갑니다.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까지 미룹니다. 10일 뒤에 가는 거예요, 사고 당하고. 그러면 보상 못 받습니다. 손해배상 제대로 받으시려면 제일 중요한 건 사고 당하자마자 최대한 빠른 시기에 병원을 우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병원에서 처리 안 해줘요. 이렇게 되면 10일 뒤에 가면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안 해주고 병원에서 자비로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다쳤을 수 있어요. 보험 사기단 같은 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다쳤을 수 있다니까. 한방병원 가려고 기다리는 동안에 뇌에 문제 같은 거 발견돼가지고 그때 뇌졸중 맞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단 가실 수 있는 병원을 빨리 가셔야 됩니다. 머리가 아프시면 뇌진탕 CT, 뇌 CT 할 수 있는 병원 가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정형외과적인 문제겠죠. 정형외과 가세요. 그래서 저한테 종합적으로, 저한테 어느 병원 가야 되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을 가세요. 동네 정형외과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방병원 안 가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한방병원은 일단 정형외과에서 좀 치료하다가 가시는 게 좋아요. 한의원 한방병원은. 괜히 보험사에서 처음부터 한방병원 가면 얘는 그냥 별로 안 아픈데 돈만 받으려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방병원이 가까운 데 있고 바로 갈 수 있다면 거기도 괜찮겠죠. 하지만 일부러 한방병원 가겠다고 시간을 끄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실 싸움 이런 것들은 천천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은 최대한 빨리 가시는 게 좋다. 네 번째가 또 생각났어요. 네 번째 뭐냐면요, 쉽게 합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세 영역의 사람들과 네 번째 영역의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받겠다 이 의지를 가지고 한방병원 가서 나중에 기다리려고 하다가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 가지 말지, 그 자리에서만 30만 원 받고 말지, 그리고 병원도 한번 내원했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고 바쁜데 병원 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바빠서 병원 못 가는 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랑 쉽게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는요, 여러분 같은 사고 당한 사람의 데이터를 몇백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몇 개죠? 사고를 처음 당하셨으면 0, 한 번 당하셨으면 1. 이게 다예요. 상대가 안 됩니다. 보험사는 이미 얼마 정도를 제시하면 자기들이 최대 이익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번 내원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별로 안 다치신 것 같고 경상이신 것 같은데 치료받을 예정이 있으세요? 향후 치료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특별히 지금 입원도 안 하셨고 했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향후 치료비랑 최대한 특인으로 처리해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합의하세요? 라고 얘기하실 때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손해입니다.
저한테 오시면 거의 바로 250, 300으로 올라가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런데 손해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아니 바쁜데 뭐 귀찮아. 내가 보험 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는 돈은 지금 아픈 돈에 대한 정당한 배상, 그리고 현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견될 수도 있는, 아플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배상, 이걸 미리 합쳐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받으셔야 되고요. 절대로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 연 2, 3주씩 벌고 있는 보험사에 돈 배불려주는 것밖에 안 되고요. 내 양심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윤리적이실 거면 일단 돈 받아서 그 돈을 기부를 하세요. 근데 이 보험사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보험사는 절대로 내 편이 아닙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당연히 내 편이 아니라는 거 바보가 아니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내가 가입한 내 자동차 보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보험사가 왜 내 편입니까? 보험사가 내 편인 경우에는 가끔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과 과실 비율을 다툴 때, 이럴 때는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줄여야 본인들이 낼 수 있는 돈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하나여 보험사는 일부 내 편입니다. 하지만 꼭 이 경우도 내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 자동차 보험의 40%가 삼성화재입니다. 그러면 내가 삼성화재일 때 내가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이 상대방 차량도 삼성화재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6%입니까? 아니죠. 내가 삼성화재일 경우 상대방도 삼성화재일 경우 가능성은 40%입니다. 양 상대방이 보험이 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름은 좀 다르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한화랑 캐롯은 같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이 다르더라도 같은 경우일 경우 많습니다. 둘 다 KB, 둘 다 삼성. 엄청 흔합니다. 이럴 때까지도 내 과실 비율을 최대한 낮게 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할까요? 아닙니다. 다른 보험사라고 해도 내 편일까요? 보험사 직원 누구랑 친할까요? 같은 동료 보험사 직원이 친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연 100만 원씩 내고 처음 연락한 나랑도 친할까요? 당연히 보험사는 보험사 편입니다. 가장 그나마 가능한 과실 비율에 있어서조차도 보험사는 완전히 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과실 비율이 적다 이런 거는 내가 싸워야 될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배상을 받는 겁니다. 과실 비율 상황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래요. 사고를 당했어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우리 보험사에 전해서 물어봅니다. 100만 원 맞나요? 물어보면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받습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내 보험사는요, 내 배상을 받는데 내 편을 들어줄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고 심지어 불법입니다. 내 보험사는 내가 보험금을 받는 이 상대방 보험사의 가정에 개입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손해사정사를 소개해주거나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우리 쪽 보험사도 있어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고를 냈을 때 내 편에서 내 배상을 대신해주는 존재일 뿐이지,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피해자일 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나의 편이 아닙니다. 여기를 믿어서 뭔가 손해가 시작됩니다. 이걸 넘어서 너무 착하신 분들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 직원,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 이런 사람들이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중립적인 입장의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이 보험사 편입니다. 절대로 내가 가입한 보험이든 내 상대방 보험이든 보험사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자기 몫을 찾는 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거 있을까요? 교통사고 발생 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누가 뭐래도 안전 확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확보를 안 하고 과실 비율을 서가지고 고속도로에 서가지고 다투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안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사고를 내면 빨리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고 과실 다툼을 하셔야 되고요. 고속도로나 터널 안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면, 사고가 났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빠르게 내리셔서 사진 같은 거 찍고 바로 이동을 시키셔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상대방 보험사 부르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과실 비율 문제 없어질까봐 안전 확보를 하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증을 하는 거죠. 체증을 하고 보험사를 부르는 건데, 이 경우에도 하나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약간이라도 과실 비율의 다툼이 있을 것 같거나 상대방이 내가 생각할 때 까칠한 것 같아, 이 경우는 경찰을 부르셔야 됩니다. 경찰을 불러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와야 정확한 과실 비율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보험사만 불러놨다가 나중에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과실 비율 다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 안 해놨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체증을 하시되 조금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면 경찰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얼마로 배상할지, 어떻게 치료를 받을지를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 사고 나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증을 아예 못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빨리 그럼 경찰 신고를 하셔야 돼요. 경찰 신고를 하시면 CCTV 확보 같은 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CCTV 보통 2주면 다 지워지고 빠르면 일주일에 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게 남아있어도 자동으로 지워주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증을 지금 못했다. 이 경우엔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안전 확보가 충분히 됐다면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건 꼼꼼히 하셔야 돼요. 의외로 내가 100% 과실인 줄 알고 인정했다가 보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있었던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히 예를 들어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었는데 내가 가서 박았어.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다가 길이 좁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길이 좁았는데 불법 주차한 차량인데 내가 박았어요. 그럼 내가 사고를 냈으니까 이 차는 심지어 주차한 차량이니까 다 내 책임이겠지 하고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 주차한 차량은 보통 20%에서 30% 정도 과실 비율을 부담합니다. 도로를 거의 막거나 통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5, 60%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체증을 최대한 하시고 나서 알아보시고 전문가한테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지만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 꼭 해야 되나요? 피해자 진술이 엇갈렸다거나 도망갔다거나 상대방이 음주나 이런 의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위반 행위를 한 것 같다거나 신호위반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 부르셔야 돼요. 보험사만 불러서 처리 안 됩니다. 이 차가 불법 유턴을 했다거나 신호위반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 되게 많죠.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뭔가 결합된 경우가 많죠. 이러면 12대 가실이 돼요. 12대 가실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경찰에 가야 되는데, 체증을 못해서 12대 과실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입증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위법한 행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툼이 있을 것 같다거나, 이 두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을 부르세요. 그 상대방이 12대 과실을 하면 100대 0이 나오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12대 과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12대 과실을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 합의금 같은 걸 받을 수 있고요. 과실 비율 책정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음주나 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신속한 경찰 신고입니다. 음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음주 수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입증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빠르게 경찰 신고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빨리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떼야 돼요. 특히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는 정부 보장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쪽 보험사에 돈 받으려면 진료 기록과 진단서가 필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3, 4일 지나버리면 진단서 못 띄는 경우도 있고 진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진료 보시고 진단서 내셔야 되고요. 이때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비로 병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현장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게 운전자 바꿔치기예요.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거나 아니면 음주라던가 그 외에도 어떤 여러 이유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걸립니다. 상대방이 바보입니까? 거의 다 걸려서 운전자 바꿔치기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행동을 했다가 얜 진짜 뭐 있겠구나 이런 의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고, 도주 뺑소니 당연히 안 하셔야겠죠. 근데 그런 너무 당연한 거 외에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인데, 과실 때문에 막 말싸움하다가 폭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는 오히려 별거 아닌데 폭행 무슨 합의해 주느라고 돈 더 많이 쓰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절대로 싸우거나 폭언, 폭행, 고성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과실 비율 10% 더 나와봐야 보험사 손해지 내 손해 크지 않아요. 네. 증액될 것 같으면 4년간 장기 렌트 차 끄시다가 가시면 다 기록 삭제됩니다. 생각보다 할증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실 비율 때문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사설 견인업체, 네. 흔히 우리 말하는 레카차, 여기에 사용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군환동의서라는 거 주거든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가져간 경우도 있지만 군환동의서 서명했다가 나중에 진짜 견인 비용에 무슨 뭐 보관 비용에서 몇백만 원 날라오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군환동의서 작성되도록 안 해주시는 게 좋고, 정말 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내 보험사 전화해서 보험사에서 얘기한 보험사랑 협약되어 있는 레카 오는 게 좋습니다. 여성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저씨가 나왔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런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어디서는 이렇게 영상을 다 찍어라. 그럼 나중에 처벌받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될 거 있으면 다 체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녹음을 하시든 촬영을 하시든. 그거 꼭 얘기하고 싶어요. 촬영을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하면 불법일까요? 아닙니다.
불법 촬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우리나라만큼 세상에 초상권을 세게 인정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뉴스에 나오는 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블러 처리 다 하잖아요. 전 세계 대한민국 하나만 그래요. 전 세계 대한민국 하나만 그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원래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거 다 불법 아니에요. 그거는 민사상 뭐 초상권의 문제 이런 게 발생하긴 하는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엄격하게 처리됐다면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진들 중에 제대로 남는 사진들이 한 장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 촬영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성적 목적 있는 촬영을 몰래 한다거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예를 들어 연예인 얼굴을 찍은 다음에 그걸 돈 주고 팔았다든가 그런 식으로 초상권 침해로서 어떤 그 민사적인 이득을 얻는 손해배상 책임,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사건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의 행적을 찍고 얼굴까지 찍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하면 그때부터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을 촬영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도 아니고요. 촬영하고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아저씨가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녹음, 녹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위한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빨리 합의하지 마라.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하세요. 2주 만에, 경상이면 2주 만에 한 번씩 진단서 내야 돼서 귀찮으실 수 있는데 그냥 6,000원 쓰시고 진단서 내세요.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이거는 합의금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치료받다가 나중에 내가 몰랐던 부상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충분히 치료하고 나서 합의하셔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향후 치료비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합의금 낮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충분히 치료하고 합의를 하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휴업손해라는 거 인정되는데 이건 입원 기간에만 인정되니까 애매하면 입원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일이 너무 바쁘고 병원에 있기가 힘들고 이러면 통원하셔야겠죠. 저도 사실 입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휴업 손해가 어떤 건가요? 휴업 손해라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한 손해 있죠. 이 손해를 휴업 손해로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업 손해까지 받으시려면 입원할 수 있을 땐 입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장사한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 보험사는 이런 경우에 얼마를 줘야 되고 얼마로 합의하면 되는지에 대한 수백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데이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랑 싸우려면 전문가를 섭외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형사 합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 없이는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하면 비싸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이런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변호사 따로 돈 안 받습니다. 착수금 안 받고 나중에 돈 다 받게 되면 성공보수만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사고의 마침표 사고닷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대략적인 통계로 알려드리거든요. 그 대략적인 통계로 알려드리는데 그거 사고닷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입력만 해보셔도 꽤 도움 되실 거예요. 대략 기준선은 세우실 수 있어요. 제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용하시고, 그리고 거기 제가 사이트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방송에서 나오는지 못할 정도의 이제 자세한 얘기들 많이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제가 아니라도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니까 꼭 보시고 나서 합의하시건 사고 처리하시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을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섭외를 하고 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손해사정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사람, 저희 회사에 저도 지금 데리고 있고 굉장히 많이 이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평가하는 직업이에요. 일종의 뭐 감정의나 일종의 판사처럼 님의 손해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 손해사정사들의 태반이 보험사에 소속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혹은 보험사 일만 맡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선 독립손해사정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뭐 지식인에 올리면 밑에 엄청 댓글 많이 달리죠. 근데 이 손해사정사들이 여러분 몸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측정해주는 역할을 해도 그건 합법이지만, 이분들이 직접 보험사랑 합의를 해서 돈을 받아준다거나 혹은 형사합의까지 해준다거나 싹 다 불법입니다. 싹 다 불법이고요. 불법이면 어때, 나는 돈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왜냐하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권 행사를 하면 쌍방대리는 못 하겠습니까? 저쪽 보험사랑 풍짝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변호사가 이런 짓 해, 그럼 변협에 징계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손해사정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옛날에 한번 고소당할 뻔한 적이 있는데 손해사정사 협회 회장님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랑 같이 방송도 하셨을 텐데 그때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불법적인 일을 안 하시고 양심적으로 손해사정해 주시는 손해사정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분이 형사합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보험사에 직접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아준다거나 이거 완전 불법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극단적으로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는 내 상대방 보험사가 막 손해상사 소개해주고 주선해주고 하거든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인데 전쟁에서 싸움의 상대방인데 애놈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제시를 받잖아요. 얼마를 주겠다. 이런 금액을 받을 때 이게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보험사 지급 기준이 있고 재판 기준이 있어 좀 다른데 일단 한마디 드리면 사고닷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두시려면 직접손해, 간접손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직접손해는 내가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직접손해고요. 간접손해는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일을 못한 만큼의 비용. 근데 꼭 휴업손해가 아니라도 내가 몸이 다치면 불편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을 5%만큼 못해요, 10%만큼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원래 5천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쳐서 4,500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일시의 수입, 내가 멀쩡했을 때 벌었을 수 있는데 못 받은 돈, 일시의 수입이라고 해서 계산을 하고요. 세 번째로 위자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내가 이걸 다쳐가지고 힘들었던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 같은 경우에 세 가지를 합산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사고닷 계산기를 쓰시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직접손해, 간접손해, 위자료로 나뉜다는 걸 알아두시고 조금씩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고 나자마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그때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보험사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제일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고 낸 것도 아니고 경찰 전화 온 것도 아닌데 보험사 전화 안 받으면 내 긴급 체포됩니까? 아니면 합의금 못 받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보험사 전화 열심히 받으실 필요 없고요. 받으셨을 때 괜찮아요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나 녹음해가지고 괜찮다 그랬다. 이해 뭐 없다. 그리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날아온 경우들이 있어요. 괜찮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전화 안 받으셔도 되고 받으시면 치료받고 있습니다. 합의금 얘기해도 우리가 먼저 얘기하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알려만 주세요. 그리고 절대 확답은 주지 않는 이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통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자신 없으면 안 받는 게 낫겠네요. 전화 왔을 때.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에 그냥 의례적으로 많이 아프시죠? 괜찮아요. 이렇게 몇 번 받았다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날아와서 무슨 그동안 치료받은 치료비 토해내라 이런 소송 나가신 분도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고 한마디 했다가 물론 여러 번 얘기하시긴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괜찮아요.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 그 한마디로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는 사고 당일과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추가적인 부상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부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뇌진탕이 껴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머리에 뇌진탕을 당하면 정신이 없어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뇌진탕 치료만 하고 다른 치료 안 받았다가 한 달쯤 뒤에부터 아프고 뭐 2주 뒤부터 아프고 이런 경우 많은데 보험사에서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야 2주난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줄 아냐? 네가 어디 가서 뼈았는지 네가 어디 가서 허리를 다쳤는지 알게 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초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수적으로 내가 제일 아픈데 외에도 조금이라도 아픈 것 같은 부위들을 최대한 많이 말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이 사고로 인한 걸로 보기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되게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금이라도 이상했을 때 첫날이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면 둘째 날, 그게 아니면 셋째 날 가능성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발견됐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에 알려서 진단서나 진료 기록에 그걸 남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발견이 됐다. 이 경우는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입증만 한다면 배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시간 제한이 정해진 건 없어요. 시효는 있죠. 불법행위니까 안 날로부터 3년, 뭐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그 시간 그거 자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효까지 문제가 아니라면 1년 뒤에 다친 거를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다친 거예요. 그런데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이 1년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특히 뇌진탕도 그렇지만 골절 이런 거 있으면 사실 골절은 얼마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손가락 골절 때문에 허리 디스크 심해진 거를 제대로 치료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지급 거절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만성으로 가지만 골절은 붙으면 땡이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 외에도 내가 내 몸을 쫙 스캔해서 어디라가 조금이라도 아플 수 있다 이 가능성까지 다 체크를 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만성 같은 거는 계속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인데 직접 손해비에서는 향후 치료비라는 것도 직접 손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들, 디스크는 보통 아니고 향후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들, 골절이 좀 심하게 되면 복합골절이라서 앞으로 1년, 2년 이상 치료해야 된다거나 뇌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성 중에 디스크 같은 경우는 노동이익 상실률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한시 앞으로 얘는 3년간 계속 아파서 일을 15%만큼 못할 거예요 라고 감정이가 감정을 하면 내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다. 그럼 15%만큼 일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을 받는 거고 3년이라 그랬잖아요. 4,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500만 원을 물론 받는 건 아니고 미래 거를 미리 받으니까 약간 공제를 살짝 합니다. 그래도 4,3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영구장애도 있어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걸렸고 죽을 때까지 갈 것 같다. 혹은 손가락 하나 잘렸다. 어깨가 심하게 다쳤다. 팔꿈치가 으스러져서 다 안 펴지게 됐다. 이러면 영구장애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일을 얼마큼 덜 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해서 실명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양한 전환 실명 같은 경우는 노동이익 상실률 거의 95에서 100%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사람이 총 벌 수 있는 돈을 다 보험사에서 미리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못 받으면 손해인 거고요. 이 따져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를 꼭 선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사도 보통 아닐 것 같아요. 안 주려고 할 텐데. 그래서 보험사가 유독 일을 빨리 처리해 준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시간을 최대한 끌수록 시간은 내 편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보험사 돈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직원들한테. 보험사 직원을 평가하는 척도가 있어요. 그 척도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신속합의입니다. 합의를 빨리 하면 고가에 굉장히 좋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해요. 내가 신속 합의 해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돈 많이 줄게. 아니요. 그만큼 중요한 건 적정 가격 이상을 줬는지 이하를 줬는지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일을 빨리 하려고 하면 분명히 나한테 불리한 거니까 시간을 끄시고 충분히 돈을 받으셔야 되고 충분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연락이 안 오거나 느리게 되는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걱정 많이 하세요. 나 합의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와요. 왜 연락이 안 오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보험사가 일부러 연락 안 하고 버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내가 불리한 사람이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저는 보험사에 먼저 전화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변호사 선임됐다고 전화할 때 아니면 하지 말라 그래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큰 치료를 계속 받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연락이 오게 해야지 내가 연락을 할 건 아닙니다. 어쨌든 충분히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연락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했다고 하면은 보험사가 엄청 겁을 먹나요? 겁을 먹는다기보다 이제 줄 돈이 올라가죠. 제 평균적으로 변호사 선임했다는 말 한마디로 20-30%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서 진료를 계속 받는 것 같다면 이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이래요. 내가 가해자일 때 상대방이 치료를 얼마나 받든 열은 받는데 사실 내 손해로 이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거든요. 보험료 할증되는 정도예요. 이 돈 내가 내는 돈 아니라 보험사가 내는 돈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열 받으니까 또 그 할증을 내가 견뎌내는 게 싫으니까 그것 때문에 보험사 얘기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송 비용은 또 보험사가 다 부담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많이 치료를 받는 것 같으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해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은 내가 주는 돈이 아니고 보험사가 주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화낼 거는 전혀 없기는 하겠네요. 기본적으로 보험사 돈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 손해는 이 사람이 받아가는 돈이 내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는 내가 보험료 할증되는 것만큼이 내 손해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물론 그 할증되는 것도 내 손해가 맞죠. 특히 외제차고 그런 분들이면 할증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너무 그렇게 화내진 마시고 담담하게 아무래도 당한 것 같으니 채무부존재 확인 고려해 주세요 정도로 얘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 분이 당황하시는데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꼭 짚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안전 확보입니다. 보상보다 중요한 거 안전 확보니까 안전 확보를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체증을 충분히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과 언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이라도 다툼이 있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걸 통해서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꼭 구하실 걸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요. 충분히 치료하고 나서 합의하세요. 빠르게 하셔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아니면 그게 어렵다, 돈 들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무료인 사고닷 계산기, 사고닷 사이트 들어가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계산기 이용하셔서 절대로 보험사
내가 빨리 처리하고 내가 대략 처리한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거대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는 일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마시고요. 자신의 몫은 끝까지 챙기시는 게 여러분한테나 그 사건을 선임할 저한테나 심지어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의 이익과 내 이익은 다르다. 보험사는 내 편이 아니다. 이 점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